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의 휴림 로봇 어제는 장중에 무려 28%까지의 급등을 보이다가 오늘은 또 장중에 지금 7%까지 빠지면서 반등도 강하고 흔들기도 강하다 보니까, 즉 강한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 대응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인데,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? 이 휴림 로봇은 절대 이 한 주도 뺏기지 말고 이 홀딩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왜? 이러한 투매는 나오지 않는다.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이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이번에 이 이벤트성 매도로 한번 줬는데 또 조정이 나오면 사야지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안 준다는 겁니다. 자, 물론 이 오늘과 같은 약조정세는 나오죠. 그렇지만 이 파란 밴드, 이 중기적 저점을 알리는 이 밴드에서 아주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주도 털리지 말고 이 시장을 믿고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. 자, 오늘도 보면 조정이 마이너스 7%까지 빠졌지만 어때요? 장중에는 또 꼬리를 상당히 빠르게 말아 올려줬습니다. 자, 이 휴림 로봇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왔고, 특히 로봇주들 있죠. 로봇주들에서도 지금 의미 있는 이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휴림 로봇 앞으로 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 시나리오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이 결정적인 가격대를 다 차트에서 보여드릴 겁니다. 오늘 이 내용 모르면 나중에 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휴림 로봇 이 박스 지금 전 돌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저와 생각이 같다면 이렇게 상승이라고 두 글자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,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지금 모인 우리 주주님들 하나의 이 주포,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현재와 같은 이 반등세도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할게요. 자, 제가 이제 이 반등도 좀 정확히 예측을 했지만, 자, 그런데 이 시장에 대한 것도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. 왜? 앞으로 우리는 코스닥을 꼭 봐야 한다. 거기서 이제 시장도 올라가면서 이 로봇주들도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. 그러면서 지금 이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자,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, 자, 이날 투매에 발생했던 이 음봉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음봉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 양봉으로 보셔야 됩니다. 양봉. 양봉으로. 무슨 말이냐면 양봉이 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우상향 조정봉들이 뜨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됐냐? 상승을 하고 나서 이 며칠간 이 우상향 조정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하는 이런 양봉을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자, 어느 날을 기점으로요. 자, 제가 말씀드린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그 기점으로요. 이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움직임입니다. 그때부터는 이 매수에 동참하지 않았었던 매수자들이 이 전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매수 동참을 하는 거죠.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. 21선 위에 있는 주가에서만 뭐 매수를 노려라, 뭐 이런 말이 있듯이. 그래서 이 21선 위에 주가가 올라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? 자, 박스를 보자고요. 하나의 박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하방으로 이런 페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단에 대한 페이크도 발생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. 지금 그 그림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물론 오늘도 이 장중에 많이 빠졌죠. 마이너스 7%대까지. 그런데 우리가 이 투매도 버텨왔는데 이거는 지금 버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이 시장 이 핵심이 뭡니까? 변동성이잖아요. 변동성. 변동성은 크지만 기준은 깨지지 않는다.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휴림 로봇 우리가 현재 라인에서 봐야 할 이 중요한 이 지지 기준을 좀 짚어드리면은, 자, 마찬가지예요. 이 꼬리 라인, 요 박스라고 보시면 되죠. 박스의 하단. 이때 꼬리를 만들기도 했고 근접치에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일시적 이탈이 나왔지만 제가 이 박스 하단에 대한 회귀를 말씀드렸죠. 지금 회귀를 하고 지지를 하고 양봉을 만드는 겁니다. 근데 보면 이때 아주 살짝 갭도 하나가 보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 이 지지점이 됐던 자리들이 여기서는 트랩이 발생을 했고 지금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 주가의 본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. 즉 박스 하단을 지켰다고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앞으로 이 11,000원이란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홀딩을 한다라는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? 시장이죠. 왜? 자, 이번 투매장 경험해 보셨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. 시장이 잘 버텨줘야지 이 휴림 로봇도 상승 전환을 할 수가 있다. 물론 제가 이 휴림 로봇도 이야기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것도 이 상승 전환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이 투매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이 코스닥 시장 제가 이 스토리를 좀 풀어드릴게요.
자,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 이 800포인트 라인에서부터 이 파란 밴드를 타고 올라올 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때는 어떤 시장이었냐면 이 코스피가 주도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코스닥은 사실상 이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세 금액대가 크지 않았다. 오히려 이 구간은 이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역이었던 시기였죠. 자, 그런데 그 뒤로 수급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상승세가 시작이 됐던 1월이죠. 이때 이제 엄청나게 외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중간에 투매가 나왔던 날에도 외인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, 그리고 이번 역대급 폭락이 나왔을 때도 이 외인과 기관이 역대급으로 코스닥을 매수를 했다는 거죠. 이 현재 하락을 고스란히 다 받아냈다. 자, 수급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, 자, 800포인트 초입에서 이 코스닥의 상승세를 만들었던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1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때 있죠. 그때 이 외국인과 기관과 이 금융투자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를 했던 겁니다. 그 상승세 속에서 이 개인들의 물량이 이 외인과 기관에게 모두 흡수가 된 거죠. 자, 그리고 그 뒤로도 또 2월 달에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이 코스닥에 대한 매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.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? 이번 투매장에서 또 전부 다 이 외인과 기관, 금융투자에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를 해 가더라. 이번 급락에서도 물량을 뺏긴 거는 개인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? 아주 간단하죠. 그건 이 지금 정부의 방향성입니다. 자, 이재명 대통령이 이 코스피를 살린다고 이 코스피 ETF를 샀는데, 그래서 코스피가 5,000포인트가 갔습니다. 그때도 이 개인들은 이 과거에 우리 시장만 생각을 하고 또 코또속, 코스피에 또 속리하라고 무시를 했죠. 그런데 이 5,000포인트가 갔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코스닥을 올린답니다. 또 에이 설마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특히 이번에 이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부의 방향성을 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. 코스피에서 보여줬는데 또 의심을 하더라는 거죠. 이렇게 제가 이 수급까지도 보여드렸는데 자금이 들어오는 걸 말씀드렸죠. 그런데도 의심을 하더라. 자, 그럼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이제 이 3월만 해도 코스닥에는 상당히 호재가 되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. 먼저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이죠. 3월 10일에 이제 국내 최초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합니다. 이 액티브 ETF는 이 기존의 ETF처럼 이 지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펀드 매니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진짜 이 갈놈들 있죠. 걔네들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매수를 하는 ETF인 거죠.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이 코스닥을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. 즉, 이 코스닥 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. 거기에 이 3월 17일에는 이 BDC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제 시총 2천억 미만 이 알짜 중소형주들한테 투자하는 이 전용 펀드가 상장이 되는 건데, 이건 이제 코스닥 소형주들을 부양하겠다는 거죠. 살리겠다는 거죠. 결국 이 3월에 있는 이 빅 이벤트 이 두 개가 다 뭐냐면 제가 말한 이 정부의 코스닥 부양의 방향성인 거죠. 코스닥이 부양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 강세 종목들은 더욱더 급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. 코스닥이 부양하면서 이 로봇주들도 데려간다는 겁니다. 그중 대장격이었던 이 휴림 로봇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. 지금 뭐 일봉상에서 박스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큰 그림에서 월봉을 보더라도 참 재밌는 겁니다, 이게. 자, 상승하는 주가는 보통 이 5월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5월선을 타고 얘 역시도 올라오고 있었죠. 자, 그런데 이번에 큰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라인에서 반등이 났습니까, 지금? 이렇게 이 5월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예요. 어떤 그림이냐면 상승과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. 5월선에 맞물리면서 다음 방향성이 나왔는데 가격에 대한 조정은 깊었지만 다시 이 5월선에서는 강한 아랫꼬리를 만들어 주더라. 즉 상승과 조정과 이 상승이 진행되고 조정파가 진행이 됐지만 다시 한번 이 전환을 하는 이 흐름을 지금 우리는 기다려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즉 지금 이제 3월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3월봉은 지금도 음봉이지만 이 양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지지가 됐던 가격의 선을 하나 딱 그어보면 어떤 게 보입니까?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이 세력들의 이 핸들링, 이 1만 원이라는 이 심리가, 무슨 땡땡땡 가격, 심리가라고 표현을 하죠. 거기를 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, 그런데 이 직전 고점 라인대에서 또 이 꼬리를 만들면서 좀 지지를 해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이 휴림 로봇에 대한 이 주포, 즉 이 세력이 이탈이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.
뭐라고요? 지금은 조정파다. 전환을 하는 파동을 좀 기다려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정리를 해보자고요. 자, 제가 이 코스닥도 지금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주 방향성이 있죠. 주 방향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 그대로인데 계속 뭐 투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건 우리의 마음뿐이라는 거죠. 자, 여러분, 자,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짜리 유료 강의를 들어보셔도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해줍니다. 저는 이 돈 주고도 못 듣는 이 주옥 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다 이 무료로 지금 다 풀어드리고 있는 거죠. 지금 휴림 로봇뿐만이 아니라 로봇주들을 다 봐주셔야 됩니다. 뭐 현대모백스도 마찬가지고 유로메카, 저는 이 딱 세 개를 보고 있거든요. 강했던 애들 중에서 조정이 나왔던 애들, 강했는데 조정이 나온 애들,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도 그래도 혼자 하기 좀 벅차다, 정말 이 타점을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이 아래 번호 있죠, 여기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맥점 정확하게 짚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이 휴림 로봇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지금 좋은 종목들 채널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, 도대체 이게 어떤 이론인지, 왜 맥점을 잡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시죠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, 자 보세요. 자,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,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,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,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저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,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,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.
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네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,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자,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이 3,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. 그리고 이 6,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.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,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. 자,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.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.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이 밴드에 올 때,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.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
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정코치였습니다.